네,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도 핫했던 키워드 메타버스, 내년 상반기를 주도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쉬고 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그 흐름이 유효하게 이어질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뭔가 이 월말이 되면 새로운 테마군들이 좀 형성이 된다든지 네네. 월 초에 이제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뭐 7월 달부터 6월 달부터 7월 달 하락장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테마 하면 결국 뭐 메타버스 네. 거기다가 이제 이후에 NFT까지 붙고 게임주들, 엔터주들 뭐 할 것 없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까지 수혜주다 해서 다 같이 막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테마로 자리를 잡았고 종목도 뭐 한 5-6개가 아니라 거의 뭐 한 20종목 이상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엮이면서 올라왔는데 테마 순환매로 후발주들이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쪽 테마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대장급들로 있었던 종목들 역시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여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권에서의 이제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뭐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그 컴투스 홀딩스 같은 그런 종목도 있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추세는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과연 앞으로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테마는 아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뭐 어제 오늘의 또 이런 강한 상승 거기에다가 또 삼성의 그 자회사로 있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삼성 넥스트라고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양한 그 창업 기업들에게 이제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쯤에 이제 나왔던 기사가 보면 이제 텔레포탈이라고 해서 벤처 기업인데 이 삼성 넥스트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뭐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아바타로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 뭐 그런 뭐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을 잘 안 써봐서 뭐 확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와닿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긴 한데 네. 어찌됐든 이제 대기업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분명히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2024년까지 네.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950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024년이면 이제 올해 거의 다 갔으니까 그쵸, 이제 한 뭐 2년? 네. 뭐 2년 정도? 네. 뭐 길어야 3년 정도인데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테마가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큰 테마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뭐 길게는 또 조정기 거쳤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한 3년 정도 가는 경우들도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테마 내에서 순환매 이 메타버스라는 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까? 내년에도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템버거 된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주도를 했던 대장주급들은 너무 네.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주제를 좀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수익률 쌍두마차라고 불리더라고요. 메타버스랑 NFT와 관련돼서 엮이기만 해도
종목들이 쭉쭉 잘 가줬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에는 정말 메타버스와 NFT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다 우리 부장님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허 부장님은 산업적으로 좀 어떻게 키워드 보고 계십니까? 산업의 트렌드로서 메타버스라는 주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고요. 그간 방송을 통해서 산업을 짚어드릴 때에 공통 분모로서 메타버스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OLED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 다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산업적으로 그리고 부품적으로 모두 다 필요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수식 어구처럼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의 트렌드로서 주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 가깝게는 내년 상반기에도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흐름에 대해서?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 부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메가 키워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혹은 NFT 관련주들 뭐 이런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앞으로 게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과금을 해서 유저들이 게임사한테 매출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게임사가 유저들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는 게임사의 정책이 바뀌면 유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유저 중심으로 유저가 만든 캐릭터를 NFT화 시켜서 캐릭터를 현금화시키고 유저가 취득한 게임 내의 보상과 아이템들을 다 NFT 시켜서 게임 내의 부동산 다 NFT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실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우리가 유저들이 돈을 쓰고 재미만을 위해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게임사가 유저 중심으로 돈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NFT화 시켜서 그런 게임 아이템들 거래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나는 포부 때문에 게임사들이 전부 다 자, 앞으로 우리가 만들 게임들 뭐 도깨비나 여러 가지 신작 게임들의 네. 뭐 이런 NFT, P2E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제 말만으로 주가가 몇백 %, 많게는 정말 10배거,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왔느냐를 우리가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 자, 작년을 돌아봐 보시면 자, 코로나가 위기가 터졌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을 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백신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했던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100개가 넘어요. 그 기업들 주가가 다 1000%, 몇백 프로 다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그중에서 실적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종목들은 지금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자, 물론 뭐 이 중에 일부 기업들은 실제 백신을 만들거나 실제 치료제를 만들거나 혹은 우리 진단키트 관련된 네. K진단키트 수출량 굉장히 늘어났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죠. 그렇게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말고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정말 이슈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에는 폭등한 고가에서 어려움에 취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수할 좀 필요가 없다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자, 메가 트렌드인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대감만으로 폭등한 고가에 위치한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바닥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NFT,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P2E 관련된 이슈로 이제 바닥에서 부각이 된다면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공략 유효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뭐 엮이기만 해도 상한가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돼서 엮이기만 해도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술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실체가 있는가, 돈의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메가 트렌드인 거와 별개로 종목별로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메타버스가 가장 매력적인 게 확장성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 산업과도 여기랑도 엮여도 괜찮을 것 같고 게임, 엔터,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엮여서도 잘 갈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22년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앞으로 잘 갈지가 궁금하면 지금 현재 대장주랑 움직였던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도깨비 이야기를 하셔서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 네. 바닥에서부터 160%
수익이 난 종목으로 유명하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60%밖에 안 났을까요? 아, 그래요? 더 났나요? 1000%가 났죠. 1000%. 아, 1000%가 났군요. 제가 기준점을 잘못 잡았나 자, 봅니다. 일단은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가 7,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24만 원이니까 아, 10월에 한 160%가 달에 아니라 160%의 20배. 네. 거의 뭐 3,000%가 났습니다. 아, 한 달에만 160%였던 아, 거군요. 한 네, 달에만 달에만. 160%. 네, 네. 아무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럼 앞으로는 주가가 좀 쉬어야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올까요? 궁금하네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밝혀드리면 예, 예. 결국에 자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구글, 그렇죠. 뭐 스마트폰 쓸 때 안드로이드냐, 뭐 애플의 그런 OS를 쓰느냐, 컴퓨터를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느냐, 뭐 리눅스를 쓰느냐, 유닉스를 쓰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많아서 그 플랫폼을 장악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업체일 뿐인데 사실 쿠팡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런 점유율을 높이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니까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구글, 자, 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용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애플 전부 다 뭐 맥북이든 우리 아이폰이든 그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뭘로 엮여 있죠? 뭐 애플 혹시 쓰시나요? 네. 어플 받을 때 뭐 쓰세요? 이름이 뭐죠? 애플 제가 안 스토어요? 써가지고. 애플 스토어. 네.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나 이런 플랫폼으로 애플의 이제 애플만 쓸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으로 맥북과 스마트폰과 뭐 애플 탭, 뭐 갤럭시 애플 탭, 아이패드. 아이패드, 네. 네, 우리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데 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로 전환해서 모든 자동차도 전자기기화를 시켜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그 유저를 이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도 사실은 자 위메이드 뭐 도깨비 뭐 관련 게임 하셨는데 네네. 위메이드가 도깨비인가요? 하여튼 이제 뭐 관련된 게임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용자 수가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아직까지는 아, 펄어비스가 도깨비군요. 네, 네, 펄어비스가 네, 이제 도깨비였죠. 네, 그래서 네. 이용자 수가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실제로 글로벌 메타버스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노블록스는 네.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네, 청소년분들이 굉장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뭐 Z세대도 더 어린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카카오톡을 거의 모든 성인들이 쓰는 것처럼 미국의 어린 친구들이 전부 다 노블록스를 쓰니까 그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해서 노블록스가 지금의 그 메타버스 대장, 네. 메타버스 게임 대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 아직까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 전부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 수가 높은 뭐 도깨비나 신작 게임들은 아직까지는 네, 나타난 게 없지 않나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메타버스건 NFT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노블록스 이용자를 뛰어넘는 혹은 네. 유튜브를 뛰어넘는 혹은 뭐 애플의 그런 팬층을 뛰어넘는 이용자는 네. 아직 메타버스 세계에서 과거에 한 뭐 20년 전에 싸이월드 말고는 없지 않나라는 좀 견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지치기를 해보죠. 제가 위메이드 이야기를 했던 것은 NFT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실체가 없더라도 키워드가 엮이면 그렇게 바닥에서 1000몇 %가 갈 정도로 시세가 강했는데 그럼 2022년에는 옥석가리가 진행될 거면 진짜 이 기술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 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돈을 벌고 상품을 팔려면 그게 구현되려는 기술 장치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여기서 뭐가 순서대로 갈 것인가 좀 순서대로 봤을 때 장비 쪽이 가진 않을지 혹은 뭐 XR, VR 뭐 이런 쪽이 가진 않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옥석가리기가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들. 앵커님이 네. 너무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알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테마는 항상 어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테마들을 생각해 보면요. 네. 기대감이 처음에 형성이 돼서 주가들이 막 급등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장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별되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가장 이제 대장급으로 움직였으니까 위메이드, 그다음에 뭐 위즈웍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네.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네. 게임에서의 이제 P2E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임 게임 회사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거를 갖다 활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화 시킨다라는 기대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게임들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P2E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다 생각이 들고 뭐 네. 위즈웍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명확하게 이제 VFX라고 해서 이게 이제 CG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특화돼 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거를 기반하기보다는 이제 메타버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대가 온다라면 이런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입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테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감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장주들이 일단 오르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뭐 부품주, 소재주, 장비주 뭐 이런 식으로 가듯이 메타버스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한 940조 정도의 그런 큰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대장급들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뭐 컴투스 홀딩스처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네.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가야지 가는 게 되는 그런 상황일 그쵸. 거고 오늘 우리가 보면 코세스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뭐 별로 오르지 않았던 종목, 그 다음에 비트나인이라는 뭐 이런 기업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거의 상가 들어갔다가 좀 그러니까요. 밀렸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기존에 크게 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바닥권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핑거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특징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날의 특징주라고 하면 수급이 확 몰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올랐던 것들을 보면 미디어 산업과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022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 촬영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메타버스랑 접목이 되면 더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우리 허 부장님이나 민 부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나 혹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네, 먼저 이야기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일단 뭐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리면 예. 일단은 뭐 우리 삼성전자에서 음.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가 네. 이제 뭐 아바타의 미국 기업을 뭐 인수했다, 뭐 투자했다. 인수라기보다는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예. 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테마 부장님께서 좀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딱 2개 종목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자, 코세스와 비트나인이 우리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이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로 좀 부각이 됐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세계가 사실은 뭐 PC가 도입이 돼야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가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사가 있고 하는데 컴퓨터가 있어야 모든 메타버스의 가능한 세계에 거죠.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XR 기기가 필요한데 아직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거의 99% 가까운 기기가 헤드셋이 네. VR 정도의 그런 헤드셋입니다. 그거 어지럽더라고요 또 네. 해보니까.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제 지인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 좀 체험을 해봤는데 어때요? 굉장히 이건 신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VR이 이제 그 뭐지? 그 증강현실과 뭐죠? 네. AR, VR 말씀하신 VR. 건가요? 네, 예. 가상현실. 가상현실, 네, 증강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네. 그 기술이 접목돼서 정말 확장현실, 정말 메타버스 세계 우리 영화 속의 아바타처럼 정말 내가 그 게임 내의 아바타처럼의 뭔가가 펼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애플이 이제 VR, XR이 아니라 VR 기기를 출시하고 2024년도에 XR 기기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먼저 보급이 되면 네.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곧 유저 수에
달려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장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이 메타버스가 접목했을 때 더 시너지가 좀 빠르고 많이 날 것 같은 부분, 미디어, 엔터, 게임, 뭐 이 외에도 혹시 보고 계시는 쪽이 있으십니까? 뭐 OTT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어느 부분이 좀 더 시세 탄력이 좋을지. 일단은 뭐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뭐 사실 뭐 교육도 우리가 굳이 대학교에 가서 네? 수업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나 사실 배우는 내용이 똑같으면 그런가요? 예, 집에서 편안하게 또 네, 배워도 되지 않을까. 저 오프라인 세대여가지고. 아, 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뭐 교육이든 우리 업무든 뭐 그렇죠. 굳이 우리 뭐 코딩하는데 혹은 보고서를 쓰는데 굳이 사무실에 와서 해야 되나? 저희 방송도? 그렇죠. 저희 방송도 이제 아바타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희는 네.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어. 합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납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 PD님은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경버스 괜찮은 거 같아요. 서경버스요? 네, 서경버스. 메타버스 말고 서경버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죠. 누가 투자해 줄런지. 우리 허 부장님은 혹시 보고 계신 쪽 있다면? 네, 뭐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뭐 반차 버스라는 게 반차 버스요? 나오고 있어요. 네. 반도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반차 버스가 22년도에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 워낙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경제TV 유튜브 다시 보기를 들어와 보시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소개를 했느냐 산업부장이 6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1일 LG이노텍, 6월 2일 자이언트 스텝, 6월 3일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는 LG이노텍, 메타버스의 컨텐츠는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제페토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LG이노텍을 6월 1일자로 말씀을 드렸고 6월 2일자의 자이언트 스텝을 차트로 열어놓고 본다면 그간 말씀을 드렸을 때에 소개를 드렸던 작전 리포트와 서경의 부장들 이전 주유소 플랫폼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후로 약 300%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 기업 역시 여러 엔터사들과 그리고 광고 그리고 휴먼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 AI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력이 있고 그리고 리얼타임 엔진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차트상 저위험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 리얼타임 엔진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아주 작은 실적이 발생을 하고 있었지만 초창기에 꼽아드렸던 전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서도 실적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부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산업적으로 이 메타버스 서비스나 자율주행, IoT 그것을 넘어선 AIoE 여러 가지 기술들에 있어서 이 서비스를 실현할 기능들 그리고 인프라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떠오를 만한 반차버스 이런 것들 나오실 거예요. 네. 자세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 산업부 발제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가 그냥 구름 위에 뜬 구름 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그 느껴지는 부분들이 종목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산업부 발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뚝딱 갔네요.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열려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부장님들이 준비해 주신 내일장 전략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발제자이신 부장님은 이 부장님이셨습니다. 내일장 핵심 포인트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무리한 매매보다는 쉬어가자라고 연말에 맞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허 부장님, 산업 부장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땡땡 기대라고 또 퀴즈를 내주셨네요. 상한가 부장님이신 민 부장님은 인생도 주식도 이것에 달렸다 철학적인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